과장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2부 준비 2부 그 토크 콘서트도 최소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전북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사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공교육 책무성, 즉 책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새롭게 자리해 주신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 김지유 과장입니다. 네, 교육협력과 임경진 과장입니다. 네, 먼저 유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지거나 또 강조되는 그런 유아교육 정책이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김윤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서 강조되는 정책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초등 특수과장 김윤범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주요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 운영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음학기 시범 운영 확대에 유치원 원장님들과 여기 계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유아의 놀이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유아 전용 놀이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구림 중학교 부지에 구림 유아종합 학습 분원, 삼자초등학교 숲부지에 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앞으로 완성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후 및 돌봄교실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연장 돌봄교실 운영을 145개 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맞춤형 방과후 과정 지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유초 연계 이음학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실은 시스템이 다른 우리 유아들이 초등학교라는 좀 획일화된 시스템에 처음 접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 심할 것 같은데 이 시범 운영으로 우리 유아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또 유치원 원장님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과장님 또 한 가지 우리의 숙제가 있잖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유보통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유보통합 관련 기관과 각종 단체들 간에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보통합 추진협의회, 관리체제 일원화 추진단 등 다양한 형태의 유보통합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여서 관련 기관 간, 단체 간의 협력적 소통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정책 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게 6개 기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컨설팅과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서 내실 있고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쉬운 과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 앞에 들어오실 때 받은 책자에 42쪽을 보면 우리 전북교육의 25년 처음 계획이 1-1-1 바로 유치원 교육과정입니다. 그만큼 유치원 교육은 우리 전북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북의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따뜻한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아래 조그맣게 돌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등 돌봄학교, 늘봄학교라고 하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오선호 과장님, 네, 25년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후 학교하고 돌봄을 통합한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교육과 돌봄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학년까지 확대 운영되거든요. 확대 운영되지만 희망 학생 모두에게 매일 2차 시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 외에 학교 밖 늘봄을 217개로 또 거점 늘봄도 4개로 확대 운영하면서 늘봄 학교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에 늘봄 지원실을 구축하고 작년에 늘봄 실무사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늘봄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 지원실장도 배치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하였음에도 올해 늘봄이 그 학생 수가 2배로 확대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학교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같이 찾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힘 실어 주시고요. 안정된 늘봄, 만족도 높은 늘봄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도 더 많이 힘들어질 텐데요. 학교를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을 다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 교육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이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 증가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학생의 지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교육감님 발표하신 것처럼 10대 핵심 과제 주제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김지유 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 다문화 사회에 관한 그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더 세심하게 눈길이 가고 그 하나하나의 그런 장면이랄지 또 대사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저도 어제 또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에서도 국제결혼가정 또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약 9,010명의 이 다문화 학생이 있는데 이 다문화 학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된 여러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나와봐. 이래서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이런 정말 그 성숙하지 못한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 다문화 교육의 기본 방향은 통합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만 대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 학교 구성원 또는 이런 국가 전반적으로 함께 나가야 할 그런 교육의 다문화 교육의 기본 방향을 아시고 학교에서도 통합교육으로 이 맞춤형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한 학교의 3분의 2 이상이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북도 이런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또 어떤 학교 행사를 안내하거나 또는 학생 간 부모 간 소통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굉장히 학교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정책학교, 지원학교, 연구학교 또는 한국어 학급 등 이 다꿈 지원 정책학교가 약 20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지구촌 강사단을 활용하여 학교에 찾아가서 세계 시민성 교육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교장 선생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강사가 이런 주제로 지금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어? 우리 학교도 반드시 신청을 해서 우리 학교에 다문화 주제 여러 주제가 있지만 우리 학교는 중도익부 학생이 좀 많아. 그러면 이 주제를 활용한 강사를 한번 신청해서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등 우리 교육청 정책과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신청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한 300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 약 9,010명 중에 90% 이상은 사실은 국내 출생 다문화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 그 한국어 교육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한국의 교육을 모르고 또는 부모 나라 언어를 모른다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고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1단계에서부터 약 7단계 수준의 교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언어로 교구를 갖다 대면 거기가 바로 이렇게 베트남어로 해석이 된다든지 또는 여러 다국어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약 1,000여 명에게 배포하려고 하니 이런 내용들이 다문화 학생들이나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적극 챙겨주시고 챙겨줄 뿐만 아니라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까지 챙겨주신다면 이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고 또는 이를 통하여 그 학습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 못지않게 우리 전체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통합교육의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모와 적극적인 소통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나라의 언어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구 7단계 수준의 교구 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또 부모 나라 언어 교육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어는 능통하지만 부모 나라 언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모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명 저희들이 2024년에 이중언어 지원이라고 지금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1회에 2시간 정도를 꾸준히 해서 부모 나라 언어를 하고 한국어도 능통해서 부모하고 가족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지원청에서도 함께 지역의 다문화 학생 학부모를 연수를 하고 또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그 여러 가지 안내된 학교 교육 이해 자료를 한국어를 모르는 다문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한국어 학교가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되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지만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런 학교 이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마 이미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QR을 딱 찍으면 바로 몽골어로 타갈로로 또는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 다문화 지금 한글 앱이
학교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한국어 학급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다문화 학부모가 자기 언어로 번역해서 할 수 있는 학교 이해 자료를 우리가 교육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도 학교에서 관심 있게 챙겨주시면 다문화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 학교의 모습도 꾸준히 변해왔는데요. 이 다문화 교육이 중요해지는 것 역시 우리 학교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인데요. 이 특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과장님께서 올해 조금 더 달라지는 특수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수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전북의 특수교육이 한층 더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수교육 발전에 도움을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발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중도 중복 장애 학생 및 건강 장애 학생 등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 학생의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수학교 4개교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특수학교 4개교 정도를 개교 준비를 하고 특수학급 신증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신증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역점을 두고 40학급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근거리 지역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원장, 교장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협력 기반 통합교육 실현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일반 학교에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 통합 모델인 정다운 학교를 20여 개 학교 정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신규 사업으로서 더 특별한 장애 공감 교육을 추진해서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애 공감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다운 학교라는 그 워딩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문화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특수교육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이렇게 투 트랙으로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예, 준비는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있기에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또한 이를 통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이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의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또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우리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식 개선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원장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의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이 우리 지역 학교의 구석구석에 여러 행사 장면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좀 따뜻해집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선호 과장님,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익숙하지 않으시죠? 학생 교육 복지 지원 방법을 바꾸자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영역들입니다. 영역이 여러 개죠. 기존에는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서 사업별로 따로따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정작 필요한 지원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 지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 끝난 다음에 사후 지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원 대상을 그러다 보니 지원 대상 학생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두 번째 옆에 그림이거든요. 파란색.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네, 용어가 정말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왜 통합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올해부터 당장 모든 학교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올해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는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럴 경우 학교는 다양한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을 통합해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서 지원팀이 서로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인데요. 학생의 잠재적 위기까지도 미리 찾아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올해 25개의 선도학교와 7개의 시범지원청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시범 운영이 아닌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 지원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비전입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바른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김지우 과장님,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25년도에 또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계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우리가 길러내는 게 우리 교육청의 핵심 사명입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어떤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도 필요하지만 인적성 검사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온 인성이 실력인 그런 인재를 뽑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이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이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너무 노출되고 위험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인성교육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인성교육, 실력과 인성교육을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육과정과 이 인성교육이 녹아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1학교 1인성 브랜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끌고 또 실현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을 정말 필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1학교 1인성 브랜드를 정할 때 그냥 위에서 교장 선생님이 또는 인성부장이 이걸로 하자가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어떤 주제로 이 인성교육을 1년 내내 학급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가 주제를 선택할 때 그 인성1 학교 브랜드는 굉장히 탄력을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꼭 올해 실천해서 모 초등학교는 그 학교는 가정과 연계해서 매일 좋은 습관 생활 하나를 실천하기로 했다는데 그냥 아주 정말 그 학교 가면 그거야 할 정도로 1학교 1인성 브랜드 정책을 꼭 실현하고 이끌어 주시길 교장선생님께 당부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그 1학교 1인성 브랜드가 학교 문화까지도 바꾸는 그런 정책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화면에도 지금 인성교육 중점학교 올해도 운영한다고 지금 나와 있었는데요. 올해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점을 역점해 두실 계획이신지요? 네, 사실은 어느 학교를 중점학교, 지원학교 사실 어폐가 많지요. 중점학교 하지 않아도 지원학교 하지 않아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 많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뭔가 더 중점적으로 다른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올해도 150개 학교를 이어가서 좋은 그 실천 사례가 공유되면 여러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사실 가장 고위기 학생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중학교 학생들이다 판단해서 중학교에 찾아가는 명상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얼룩말 같이 날뛰는 중학생들이 너무 좋다. 이걸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해서 올해도 찾아가는 명상 수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거에 더 탄력을 붙어서 초중고 학생에게 신청을 받아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지사지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찾아가는 역할극을 준비했는데 올해도 시즌 1, 시즌 2를 준비해서 그 역할극 사업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또는 더 나아가 생활교육 차원까지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성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겸비한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신청하고 또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올해 우리 10대 핵심 과제로 ESG 실천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얘는 환경이나 또는 사회에 대한 책무 또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학교에서도 함께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들께 혹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제 학교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서 지구의 건강을 지키고 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 학교에서는 투명하고 또는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건강하고 이런 윤리적 경영에도 우리가 책임지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책무성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인권 또는 학생 안전 등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지속 가능하게 실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ESG는 자연과의 공존,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교장이 아니어도 다음 교장이 와도 우리 학교에 그런 우리 학생의 또는 우리 그런 구성원들의 그런 실천은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ESG 교육이 어떤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환을 추구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이러한 ESG 정신과 실천이 학교 고유의 문화와 풍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될 ESG가 무엇인가 다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 몇 번의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는 이런 거, 미래교육과에서는 뭐 종이 없는 그 사회도 ESG하고 관련된 종이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고 이런 것을 고민해서 우리 교육청부터 ESG 실천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청렴을 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윤리적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과제를 찾고 실천하고 우리 스스로 봉사활동 또는 더 나아가 에너지 절감, 차량 오브제 등을 교육청에서는 직접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고 더 주제를 찾아서 ESG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 ESG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ESG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 이런 연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ESG 교육, 월간 환경 나눔터 등을 운영하여 ESG가 학교에 또는 우리 교육청에 또는 지역청에 이런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남들은 그래요. 무슨 기업도 아닌 교육청에서 ESG를 하려고 해? 그렇지만 우리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올해 얼마나 더웠고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세계 전쟁이 터지고 있고 평화공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지역사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ESG에 선두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연사회 봉사의 날 운영하는 될지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과감한 실천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우리 모두 그 ESG 실천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 공교육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부모님 혹은 지역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적극 도와야 합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것이 학교 교육발전 특구 또 학교 복합문화 공간 조성 이런 지원 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교육협력과 임경진 과장님께 지역 발전과 연계한 이런 사업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앞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준비하신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서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과 함께 지하차 예산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교육 수요자들의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요구하는 것들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소멸이라는 공동의 큰 벽 앞에서 저희 교육청만이 나설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 교육감님과 함께 전북 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지자체, 지역의회들을 발에 땀나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교육협력 관련한 MOU를 맺게 되었고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 특구의 11개 지역, 학교 복합화 사업의 4개 지역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예산은 교육부 예산을 확보한 것은 1,700여 원에 달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은 단일원도 없습니다. 각 두 가지 사업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만들어가는 지역교육 경쟁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11개 지역에 33억 원씩 3년간 약 1,000억 원 정도의 특별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복합화 사업인데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공간에 학생,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원하는 것들, 지역 주민과 함께 즐기고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4개 지역에 672억 원이 특별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액은 교육부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지역의 교육의 문제들을 지자체와 저희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해당 지자체와 함께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자체, 지역사회 등과 함께 교육과 지역의 동반선장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함께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교육발전 특구하고 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육발전 모델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는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 관련 정책도 수행하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협력과가 생소할 과일 수도 있는데요. 작은 학교 살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림학교나 교육협력지구, 농촌유학, 원도심학교 이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이 학부모 정책을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희 학부모 정책은 학부모 교육, 그리고 학부모회 지원,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지원 같은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한 학교교육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특히 올해부터는 강조해서 강화될 사업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비 학부모 교육입니다. 예비 학부모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기 초에 학교에 여기 교장 선생님들 계시지만 교육과정 설명회 때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전북 교육의 정책을 설명드리고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 회의 운영 같은 것들의 매뉴얼들을 학교에서도 부담 갖지 않게 저희들이 직접 다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모 사업을 다시 또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모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160개 넘는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과 교직원 선생님들이 같이 저희들한테 공모를 진행해 주셨는데 60개밖에 지원을 못 드렸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80개 학교로 확대해서 학교마다 한 3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학부모 참여하는 공모 사업들은 학계와 학부모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8월부터는 이런 학부모 정책을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모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시되는 요즘입니다.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주체로서 자리매김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건강한 그 교육활동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의미에서 교장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의 역할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전북 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힘껏 도약하도록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에 집중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관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시작할 때 전북교육이 궁금한 점 저 QR 코드를 이용해서 적어주셨는데요. 계신. 지금 거의 한 10분 안에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거 다 답해드릴 수는 없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골라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 혹시 준비되었으면 주시죠. 화면을 보면 AIDT 관련된 건데요. 타시도 교육청 시범 운영한다. AIDT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방침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교장 선생님께 주셨습니다. 내년에 올해 AIDT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미래교육과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 우리 교육감님이 미리 짐작하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학교에서 활용 희망하시면 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해 드린다고 아까 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AIDT 아직 논란이 뜨겁잖아요. 하지만 학생을 위하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힘들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청 학교의 희망 적극 받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공문 곧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2월 방학하기 전에 이런 논의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AI 코스웨어 활용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는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AIDT의 장점은 교육과정 안에서 그 학생들의 학습하는 진단 또는 학습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연수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그거를 연수를 받으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수명은 진작에 안내해드렸거든요. AIDT 적용 교원 연수입니다. 초등, 중등 따로 나눠서 운영하고요. 초등 210회 이상, 중등도 70회 이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시끄러운 때라 신청을 하고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다시 한번 학교에 연수 관련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AIDT가 뭔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참여하시지 않은 선생님들께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DT 관련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문 더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화면을 보니까 학력신장, 책임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서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정책 이해와 선생님들 역량 개발에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의견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교육연수원 같아요. 앞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연수원장님 또는 우리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교육연수원의 교수부장 이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엄중한 저희 책무상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수원은 어떻게 학력신장과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우리 연수원이 스스로 엄중한 책무를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리에서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연수원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확고한 저희의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직원의 연수의 질로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저희 연수원의 모든 연구원들과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스스로 그렇게 책무성을 지고 있습니다. 감히 교직원의 연수가 전북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에 공청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핵심 과제 10개, 독서 인문 교육부터 시작해서 수업 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진로 진학, 교육활동 보호, ESG 실현,
실천과 특수교육, 다문화 교육과 교육 협력 10개의 정책에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저희 연수원의 모든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수의 과정을 152쪽에 저희가 간단하게 담았는데요. 762과정에 8,600명의 연수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원의 교육 역량 신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세분화했고요. 그리고 10대 핵심 과제의 주요 연수 과정을 저희가 직급별로 연수를 개설을 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월에 신규 교사를 맞이합니다. 초등에 123명, 중등에 513명에 636명의 연수생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로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에 바로 3월에 배치가 될 텐데요. 이분들부터 저희가 10대 핵심 정책에 대한 연수를 꼼꼼하게 살펴서 학교 현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학교 생활을 하실 때 교장선생님들께 저희가 연락을 아마 2월 중에 드릴 겁니다. 신규 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멘토를 저희가 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처음부터 학교 과정에 학생들을 만나는 과정마다 연수 과정이 빠지지 않도록 꼭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수원으로 주시면 저희가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을 실현하는데 연수원이 큰 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어떤 연수원의 그 확신, 다짐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토크 콘서트와 함께 질의답변이 마무리되겠는데요. 올해 어떻게 전북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교장선생님, 원장선생님? 네, 우리 전북교육청은 학교와 전북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교장선생님, 원장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원장선생님의 강한 리더십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전북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학생의 미래를 열어주길 이렇게 소망하겠습니다. 전북 교육이 한국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북교육계획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